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고 회견을 했는데 당초 90분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150분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이 장강설을 늘어놨는데 저도 이것을 2시간 반 동안 지켜보느라고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 말을 혼자 자아자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 같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22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데 그러면은 한 질문당 7분 내지 8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알맹이는 없는, 그래서 전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야 뭐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니까는 억지로 보긴 봤지만 정말 의미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저도 청와대 출입 오래 하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많이 참석을 해봤지만 정말 이것은 역대 최악이다. 그리고 특히 기자들도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었죠. 첫 번째는 이 특검을 이용한 정치보복 부분,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이 국가 재정에 또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 통과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본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을 속행을 하면 받아들일 것이냐. 이 정도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물어야죠. 그런데 그런 질문 전혀 안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죠. 기자들이 완전히 순치가 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질문을 받는 방식도 오늘도 뭐 추첨을 겸하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마 본질을 흐리기 위한 그런 의도된 진행 절차라고도 보이는데, 자, 그래서 그런 뭐 노란봉투법에 노자도 나오지 않고 재판 중단에 중자도 안 나오는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어차피 뭐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오늘 그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 국내 정치와 관련한 질문이 1시간 15분, 처음에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1시간 15분 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협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장강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하고 있는 내란몰이 이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뜻을 암시를 했습니다. 내란몰이라고 자기는 표현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건 내란 프레임, 내란 종식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이것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완전히 약속을 깬 게 하나 있죠.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특검 3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간 연장 안 한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런데 그 수사기간 연장 안 하는 대신 정부조직법은 이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모처럼 합의안에 나왔다. 이렇게 아침에 다 보도가 됐는데 이걸 지금 깼습니다. 민주당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거는 제가 합의한 게 아니야. 그냥 논의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깨버렸죠. 자, 이 깬 데 대해서 이재명이 발언을 합니다. 협치 질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는 것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별개다. 이것이 이제 바터해서 하나로 합의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다 깨놨습니다. 어제 합의를 깨버렸는데, 오늘 이재명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가 최종 이제 결렬이 됐는데, 결렬된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깬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합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 여야 대표 회담하고 영수회담 하면서 뭐 협치, 타협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절충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보도가 오늘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뜻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천만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협치냐? 협치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이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내가 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인지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합의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협치가 아니고 야합이다. 그렇게 되면 야합이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10개를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하던 집단이 5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 이 참 비유가 이게 참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정부 조직 개편을 못한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 지금 안 해도 된다. 천천히 하면 된다. 그런데 내란, 계속 내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재명.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건 협치도 아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내란몰이 끝까지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순간에 협치 차원에서 타협을 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정부 조직법 자기 뜻대로 안 돼도 돼. 그거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패스 때 트럭에 태워서 하면 돼. 그런데 이 내란몰이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사실상 선언을 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이재명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내용을 라이브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재명도 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기자가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맞추는 답변을 했습니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된다. 입법부.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제 입법부를 국회를 통해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 생각이 중요한데 그 국민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선출 권력이다는 말합니다. 선출직 권력이다. 자, 선출직 권력이 있고 직접 선출 권력이 있고 간접 선출 권력이 있는데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오늘 한 말입니다. 그다음에 임명직이 있는데 국민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건 직접 선출한 권력이 행사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특별재판부도 입법부를 통해서 하는 국민의 주권 의지다.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헌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재명은 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 과거에 이 반민특위 해방되고 나서 그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그 재판을 한 것을 두고 그 사례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반민특위 구성은 당시 제헌절 헌법의 부칙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또 들어서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재판부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런 사례도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은 내란 특별재판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것까지 다 만들면서 또 특검의 활동을 계속 연장을 하는 그쪽으로 이 방향을 잡아서 그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생각을 그대로 오늘 피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스를 널어놓으면서 제 딱 귀에 들린 것도 거짓말들을 막 했습니다. 3가지 정도의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첫째, 이재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참사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재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 자, 이거 팩트 왜곡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이게 그 보수를 그 악마화하기 위한 그런데 뚜렷한 어떤 통계를 내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왔죠. 이재명은. 자, 그런데 일단 87 체제 후에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은 한 그 87 체제 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한 38년이 흘렀는데 우파가 23년을 집권을 했고 좌파가 15년을 집권했습니다. 우파가 8년이 더 많죠. 자, 그러면은 대형 참사가 우파 정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더 높죠. 그리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때 상당히 많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그때 재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배리오 침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 그리고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대형 참사가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다. 이태원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DJ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대형 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대통령 때 일어났던 것이고 DJ 시절에 화성 시랜더 화재 사건이 있었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어린 그 유치원생 그리고 교사 24명이 사망을 한 시랜더 화재 사건, 그거 김대중 정부 좌파 정권 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무려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 그거 DJ 정부 말기 노무현 당선 시절에 일어났던 그 참사죠. 자, 좌파 정권에서도 많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대형 화재가 나서 사망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천 물류창고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다 이런 대형 화재 사건들 문재인 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제 3개월 조금 지났는데도 사고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산재 사고 계속 일어나서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 아예 공장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재명이 했고, 또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청도 경북 청도 무궁화호 철도 그 점검하면서 또 사망자가 나왔죠.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코레일 사장이 사표도 내고 이재명 집권 후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권 때문에 우파 정권이라서 좌파 정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거짓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할 기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사회자가 이재명 보고 하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기자를 선정하기에 참 곤란하다.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기자를 선정하면은 다른 기자가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난감하다는 표정을 일부러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재명이 말입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도 내 편을 안 만들었다. 내 편을 안 만들었다. 여의도 대표하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편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배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여의도에서 등거리 같은 다 똑같이 취급하는 등거리 정치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외톨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리고 친명, 7인회 전부 다 갈라치기 다 했죠. 그 안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도.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는 완전히 국민 갈라치기. 너 편, 내 편 딱 편 갈라가지고. 그래서 특검도 몰아붙이고, 국민의힘 아예 없애겠다고 하고, 그거 다 그 좌파 정권 안에서 노는 이야기인데, 본인은, 여의도 있을 때부터 내 편을 안 만들었다. 이것을
버젓이 국민 앞에 오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래 50억인데 10억으로 늘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탈을 막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난다 이런 말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초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1,000만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니까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슬그머니 그대로 50억 원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스스로 밝히도록 좌파에서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환원하기로 해놓고는 이재명이 마치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 이재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오늘 시사를 했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원래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굳이 내릴 필요가 있느냐. 굳이 내리려고 했던 쪽이 이재명이죠. 이재명.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수 결손도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이고, 그렇게 이제 50억 원으로 상향했을 경우에, 10억 원으로 내렸을 경우에 세수 결손도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세제 개편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도 원안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원안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이죠. 지지율이 다 떨어지니까는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덧붙였냐. 대주주 과세 기준이 50억 원인 현 제도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은 변함이 없다. 나중에라도 또 필요하면은 강성 지지층이 막 욕을 하면은 또 고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뭔가 또 핑계를 대서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하지만 나중에 다시 손볼 수 있다는 것을 지지층에게 메시지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전해드린 대로 미국 조지아에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지 못하고 뭔가 이유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한국인 300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는데 출발 시간을 지금 하루 늦어서 다시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딱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는데 오늘 이재명에게 그 관련 질문을 하니까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이 A4 용지를 들고 그냥 읽었습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이죠.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구금 노동자들, 이재명의 말입니다. 구금 노동자들이 현지 시간 오후 3시 시설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외국인을 포함해 총 330명이 내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통해 미국에서 출국할 것이다. 한국 국적자는 총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이것까지 그냥 이거 A4 용지를 보고 다 이제 읽었죠. 본인이 따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뭐 수갑을 채워서 후송을 하겠다. 못한다. 옥신각신했다. 뭐 트럼프가 남을 사람은 남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것도 다 언론에 아침에 다 보도된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따로 어떤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에게 전화를 시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예 상황 파악도 여전히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 현지에서 보도된 것,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본질입니까?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다. 한국은 느슨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불법으로 뭐 영어 가별을 해도 우리는 관대하다, 느슨한데 미국은 엄격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이게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니죠. 700조에 되는 투자를 약속해놓고 뒤통수를 맞았고 거기다가 그 사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혀 외교력이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정권의 무지, 무능 이런 것들이 핵심 문제죠.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이게 이런 인식이라면은 앞으로도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정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